1995년 11월 20일 오전 6시 댄스그룹 듀스의 전 멤버 김성재가 사망한 채 발견된다. 이날은 듀스 해체 후 미국에서 귀국한 김성재가 솔로 앨범 첫 방송을 마친 다음 날이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홍은동에 위치한 힐튼 서울 별관 57호실. 국과수 부검 결과 졸라제판과 틀레타민이라는 동물성 마취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 점 때문에 사건 초기 언론은 마약, 자살, 심장마비와 같은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오른손잡이였던 그의 오른팔의 다량의 주사 자국을 근거로 타살 의혹이 제기된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몸에서 총 28개의 주사 자국이 발견되었다. 김성재의 사인은 청장연급사 진후군, 투약된 다량의 마취제가 그 원인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숙소에는 매니저와 백댄서 김성재와 김성재의 여자친구 김씨 등 총 9명이 있었다. 이 중 해당 약물을 구매한 이력이 있고 김성재 사망 전 같이 있었던 여자친구 김씨가 긴급 체포된다. 김성재의 동료들은 김씨가 김성재에게 심한 집착을 했으며 김성재는 김씨와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김씨는 김성재와 사이가 좋았으며 사랑하는 연인을 죽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다.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김씨는 김성재보다 나이가 2살 많았고 둘이 교제하기 시작한 것은 2년 전인 1993년 김성재가 듀스로 데뷔할 시점이다. 김성재는 데뷔와 동시에 스타가 되었다. 반대로 김씨는 집안은 부유했지만 치대 졸업 후 의사고시 떨어져 사실상 무직이나 다름없었다. 이둘의 상반된 행보는 갈등의 시발점이 됐고 김씨는 극도의 불안을 느꼈다. 검찰은 자신과 헤어지려는 연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인을 계획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전면 부인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번 사건은 약물이 아닌 타살로 결론나야 대중의 동정심을 얻을 수 있다. 이에 저는 음반 판매 이권을 둘러싼 희생양입니다. 또 이번 사건의 의심가는 제3의 인물이 있으나 보복이 두려워 밝힐 수 없다고 항변했다. 사건 발생 후 김씨에게 약물을 판매한 동물병원장 배모씨가 경찰에 제보하였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며 비밀로 해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김씨는 시험에 떨어진 후 심적 고통을 느껴 자살을 결심했고 그래서 분해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외부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검찰은 계획적인 살인, 뉘우침이 없는 점을 강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성재가 자신의 앞길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결별하려 했던 점 초범인점을 강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이에 변호인은 곧바로 항소한다. 그녀가 구입한 내용물은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과 소형 주사기 2개이다. 변호인은 졸레틸로 사람이 사망했다는 예는 보고된 적 없고 그 치사량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사망한 예가 있고 약물의 양이 김성재의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사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반론했다. 변호인은 양이 많다고 사망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양리학자의 주장에 동물 실험을 실행한다. 김씨가 구입한 약물의 양은 5cc 실험 결과 마취되었던 강아지는 1시간 후 깨어났고 5cc 양으로는 사람을 사망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밤 9시에 숙소로 돌아온 일행들은 김성재의 솔로 데뷔 방송 영상을 계속해서 돌려보았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갔다가 했다. 새벽 1시경 매니저와 김성재, 김씨 셋만 남았고 매니저는 건조기 타이머 누른 후 방에 들어가 잤다고 증언했다. 1시부터 거실에 남은 건 김씨와 김성재 둘뿐이며 여기까지는 의견의 차이가 없다. 김씨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일어나 보니 3시 40분 경이었고 바로 집으로 가기 위해 숙소를 나왔다고 하였다. 나가기 전 소파에서 자고 있는 김성재를 보았으며 그때까진 분명히 살아있었다고 하였다. 검찰은 사체 시반을 언급했다. 시반은 사망 후 사체 아래쪽에 생기는 반점인데 사망한 지 최소 4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사체를 뒤집어도 반점이 그대로 유지되며 아래쪽에 새 시반이 생겨 양측 모두 시반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6시에 발견된 김성재의 사망은 최소 2시 이전 1시까지는 매니저가 있었으니 사망 시각은 1시에서 2시 사이 이때 김성재와 같이 있었던 유일한 사람 김씨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시반은 법의학자가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보고 추측한 것이라고 일축한다. 실제 살아있는 사람을 찍어본 결과 사진에서는 시반처럼 보이는 피부 형태가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또 매니저가 아침에 확인한 결과 건조기가 작동 중이었고 타이머는 142분으로 3시 12분에 멈춰야 했다고 주장했다. 건조기가 작동 시간을 역산하여 최소 3시 48분 이후 누군가가 작동시켰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시각은 김씨가 숙소에서 나갔다던 시각 바로 직후이다. 숙소에 있던 누군가가 김씨가 나간 직후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다. 김씨의 정신감정을 진단한 전문가는 김씨는 타인을 억압, 집착하는 성격이라고 보기 힘들며 오히려 남의 말이나 행동에 의존도가 높은 성격으로 연인을 살해할 만한 대담한 성격이 아니라고 강정했다. 1996년 11월 5일 재판부는 감정서와 사망 시각의 불분명 사례에 쓰인 졸레틀의 치사량 의문점 등을 지적 1심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 김씨는 구속된 지 333일 만에 석방된다. 이 판결 후 충격을 받은 이현도는 솔로 활동을 중단한다. 1998년 2월 25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심을 기각, 무죄를 확정한다. 김씨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다. 평소 마약을 했다던 흑인 백댄서들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사건 다음날 급하게 출국해버린다. 또 호텔의 CCTV는 수일이 지나 사건 당일 영상은 남아있지 않았다. 국가수 부검 결과 김성재가 이미 해당 약물에 중독돼 있었다는 점, 28개 주사 바늘은 같은 날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 해당 약물이 미국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되었다는 점, 오른손잡인 김성재가 오른팔에 주사를 놓다 보니 생겼을 조잡한 주사 자국, 약물에 해박한 김씨가 극약이 아닌 동물 마취제를 이용한 점, 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동료들의 일방적인 증언의 신빙성, 사체에서 소변이 17시간대 검출된 점, 김씨가 약물을 구매한 시점에 김성재의 귀국 사실을 몰랐던 점, 김성재가 김씨에게 줄 선물을 사왔다는 점, 사건 이틀 만에 머리를 삭발하고 경찰서에 등장한 매니저의 수상한 행동과 첫마디,